붉은색, 온갖 자잘한 플라스틱 부품, 녹색 비닐끈, 스티로폼 조각, 낚싯바늘, 스테아린, 비닐봉지, 게다가 지난번 파손된 탱크에서 흘러나와 둥둥 떠있는 검은 석유 찌꺼기. 청소차가 지나기 전 해변에 발을 들인 사람은 온갖 잡동사니가 바닷물에 부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내 딸 메를레가 플라스틱 페트병 사이에서 빨간 돌을 집어 올리며 말했다. 동굴에서 본 색과 똑같은 돌이네. 나는 옛 벽돌 조각이 오랫동안 물에다 예쁜 조약돌이 되었거니 했다. 하지만 그것은 벽돌이 아니었고 그보다 살짝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며칠 전 우리가 구경한 선사시대의 티토 부스티오 동굴 벽화에서 말이 그려진 부분과 똑같은 보라색이었다. 딸과 나는 새하얀 사암석 절벽 그늘에 앉아 붉은 자갈돌로 그림을 그려보았더니 분필처럼 잘 그려졌다. 나는 당장 자갈돌을 찾기 시작했다. 곧 해변을 빙 두른 절벽 가까이에서 그보다 더 큰 빨간 돌을 여러 개 발견했다. 눈처럼 새하얀 암석에 박혀있는 돌이었다. 그것은 바로 티토 부스티오 동굴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벽화 작품을 그렸던 재료였다. 나는 해변에서 그 귀한 물질을 8kg이나 모아 가지고 왔다. 강렬한 색을 내는 붉은 돌은 우리를 따라 스페인 북쪽을 지나 몇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곧 우리가 다른 해변에서 주운 노랗고 붉은 자갈들과 섞였다. 이어 자갈들은 스페인 신문지에 줄줄 말려 우리와 같이 독일 바이에른 지방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알타미라 동굴의 황갈색 벽화도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발견했다. 1868년 스페인 아마추어 고고학자 돈 마르첼리노가 동굴을 조사했다. 그때 그는 동굴 천장은 보지 않고 바닥을 조사하면서 선사시대의 뼈나 주먹도끼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마르첼리노는 5살짜리 딸 마리아와 함께였다. 아이는 키가 작아 동굴에서 똑바로 서서 다닐 수 있었다. 아이는 아빠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외쳤다. 저것 봐봐. 벽에 그림이 있었다. 현재 동굴 벽화는 홍수처럼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인해 색이 많이 바랬다. 하지만 부드러운 선과 면을 보면 완벽한 예술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몇 번 선을 그었을 뿐인데 말과 사슴과 들소가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갑자기 연결성이 생겨난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에 2만 년 전 한 아이가 서서 동굴 벽에 손을 대고 꽉 눌러 손자국을 찍었다. 그리고 손 위에 속이 빈 새의 뼈로 붉은색 가루를 훅 풀어 입혔다. 그러자 축축한 동굴벽에 댄 손가락 주변으로 붉은 얼룩이 생겼다. 그 옆에서 아버지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손자국을 찍고 이어 엄마도 손자국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생겨난 손자국을 휘날리는 물질을 입혀 고정시켰는데 재료는 아마 먼지였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손자국은 수천 년을 넘어 보존되었다. 동굴 벽화에 사용된 황토색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찾은 최초의 물질이었을 것이다. 그 물질이 눈에 띈 이유는 특정 목적에 쓸모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붉은색은 으스스할 만큼 진짜 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황토 먼지로 뒤덮인 손을 바닷물에 씻으면 불그레한 색이 확 퍼지는 모양이
마치 방금 난 상처에서 나오는 끔찍한 피처럼 보인다. 황토의 붉은색은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되어 바짝 마른 피 또는 마법의 피라는 상상을 가능케 했다. 혹시 그들은 황토가 강력한 신들의 작품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황토는 의뢰의 의미를 가졌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황토는 상상과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붉은색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피가 단단한 암벽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피가 어떻게 단단한 돌로 굳을 수 있었을까? 특히 철분이 함유된 땅 속에서 갓 나온 황토는 피처럼 비릿한 금속 맛이 나기도 한다. 그럴 때 실제로 사람들은 정말로 흙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황토를 도기의 염료와 화장품으로 사용했다. 흰머리를 황토가루로 물들였고 시신에 황토가루를 뿌렸다. 혹시 망자가 부활할 때 쓸 피를 저장하는데 황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영원한 사냥터로 떠나는데 쓰이지 않을까? 오스트리아 원주민은 지금도 황토를 치료제로 사용한다. 황토는 종류가 많아서 노란빛이 도는 것부터 다양한 톤의 붉은색이 있다. 대체로 늘 귀한 대접을 받은 붉은빛 황토는 다른 황토에 비해 드물기도 했다. 노란 황토를 불로 가열하면 붉게 변한다. 불에 의해 숙성하는 것이다. 이 관찰에서 시작해 금속을 발견하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황토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합성물, 금속으로 넘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천연 물질이다. 황토를 사용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선사시대 사람들은 파란색과 녹색 색소도 발견했다. 오늘날은 그것을 아주라이트와 공작석이라고 부른다. 이 물질은 자연에서 붉은 돌이나 노란 돌보다 찾기가 훨씬 어렵다. 하늘색 또는 녹색 돌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다. 사람들이 파란 돌을 하늘과 관련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니 큰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파란 돌을 찾는 데 성공했다면 타오르는 숯불에 그 돌을 집어넣으면 황토의 경우처럼 색이 짙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리라. 그런데 파란색 돌가루가 우선 검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실망은 대단히 컸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숯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워지면 파란 돌은 녹아서 구리가 될 수 있다. 선조들은 불 앞에서 물감을 실험하다가 금속을 발견했을까? 나는 그 과정이 매우 신빙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염료와 염색 그리고 탈색도 처음부터 화학을 동반했다는 것은 확실하다.